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 가계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계도 조사는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분석을 통해서 그 형질의 유전 방식을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이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계를 구성하는 사람의 유전자형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이 특정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하여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을 비교한 자료이고요. 표현형이 같은 쌍둥이가 많을수록 일치율은 1.0에 가깝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둘로 나눠져서 착상이 돼서 형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란성은 두 개의 난자의 각각의 다른 정자가 수정돼서 형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그럼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생아 사이에서의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왜? 유전자 구성은 동일하는데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유전자 구성이 아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는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형질의 차이가 보일 때 유전적 차이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란성 쌍생아는 형질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이란성 쌍생아의 형질의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의해서도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 중독부터 볼까요? 남녀를 함께 볼게요. 알코올 중독. 일란성과 이란성에서의 일치율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알코올 중독은 유전적 영향보다는 환경적 영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치매는 일란성은 0.6, 일치율이 0.6 정도가 되고 이란성은 한 0.3밖에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치매는 반대로 환경적 영향보다 유전적 영향이 더 크다. 그 다음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은 일란성은 일치율이 100%예요. 1이에요. 1. 그리고 이란성은 0.2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일란성 쌍둥이에서의 일치율이 100, 즉 1이기 때문에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은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유전적 영향에서만. 보게 기억. 치매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옳은 문장이고요. 제시된 질병 중 알코올 중독이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역시 옳은 문장이죠. 디귿.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달라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표현형은 같다.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디귿은 옳은 문장. 사람의 유전 형질 A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A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거죠.
A를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자녀는 A를 나타내지만 부모는 모두 A를 나타내지 않는다. 열성 유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기에서 기억. A는 열성 형질이다. 옳은 문장. A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A를 나타내는 여자와 A를 나타내지 않는 남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경우 A를 나타낼 확률은 100%다. 디귿은요, X 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어떤 집안에 PTC 미맹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고요. PTC 미맹은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형질이라고 표현했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다.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이야기죠. 가계도에서 부모는요, 정상인데 비해 미맹인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PTC 미맹 유전은 상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임을 알 수 있죠. 정상인 부모로부터 미맹인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상에 의한 열성 유전임을 알 수가 있다. PTC 미맹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을 있는 대로 골라 번호와 유전자형을 쓰고 라고 했죠.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T,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t. 그러면 정상이 우성, 미맹이 열성이 되는 거고요. 4번과 5번은 미맹이기 때문에 스몰 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과 2번은 정상이면서 4번과 5번에게 미맹 유전자를 줬기 때문에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라지 t 다시가 되는 거고요. 6번도 라지 t 다시가 되겠네요. 뒷불 모양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고요. 분리형과 부착형으로 구분을 했네요. 3, 4로부터 7번 자녀를 살펴보시면요. 분리형인 부모로부터 부착형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전은 열성 유전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부착형이 열성, 그리고 분리형이 우성이다. 하지만 이 열성 유전인 깃불 모양의 유전이 상에 의한 유전인지 성에 의한 유전인지는 3, 4번과 7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1, 2 부모로부터 4번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전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성인 분리형 유전자를 라지 t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부착형인 열성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할게요. 그래서 분리형이 부착형보다 우성이다. 만약 이 유전이 X 염색체의 유전이라고 한다면 2번인 엄마는 X 염색체의 부착형인 대립유전자 스몰 t를 가져야 되겠죠. 스몰 t,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분리형이기 때문에 X 염색체 위에 라지 t가 있는 거고 Y 염색체를 갖겠죠. 그러면 모든 아들들은 엄마로부터 X 염색체를 받을 때 부착형 대립유전자 스몰 t를 받을 거고요. 아빠한테는 Y를 받겠죠. 그러면 4번인 아들은 분리형이 아니라
부착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깃불 유전은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 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서 부착형이 열성 유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억,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렇죠?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1은 부착형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5번인 딸이 부착형이죠. 그래서 스몰T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스몰T 하나를 누구한테 받았나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엄마는 부착형이기 때문에 스몰T가 되지만 아빠는 불형이기 때문에 라지 스몰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각 하나씩 5번 딸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1번 아빠는 부착형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기가 깃볼 모양의 부착형인 남자일 확률을 그랬죠?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깃불 모양이 부착형 그리고 남자 아이가 태어날 확률까지. 그럼 깃불 모양이 부착형인 경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7번은 스몰티죠. 그러면 3번과 4번 부모님은 라지T를 갖고 있지만 또한 스몰티 또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8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3번과 4번이 줄 수 있는 라지T와 스몰T에 의한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 라지T, 스몰티가 1대 2대 1의 비율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깃불 모양이 부착형일 확률은 스몰티, 즉 전체 경우수 넷 중에 하나, 그리고 남자일 확률, 아빠가 Y 염색체를 주냐 못 주냐에 따라 결정되니까 Y 염색체를 아빠가 줄 확률 2분의 1. 그래서 깃불 모양이 부착형인 남자의 확률은 8분의 1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문장.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고요. 유전병인 부모로부터 유전병이 아닌 딸이 나타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전은 상염색체에 놓여있는 열성 유전임을 알 수 있고요.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라지 A로, 정상 대립 유전자를 스몰 a로 넣을게요. 그래서 라지 A는 우성으로서 유전병 대립 유전자, 스몰 a는 열성으로서 정상 대립 유전자가 된다. 기억 1은 보인자이다. 보인자는 숨겨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유전 형질을 지니고 있는 걸 우리가 보인자라고 하죠. 그러면 1번은 정상 여자, 정상이기 때문에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유전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스몰 a, 정상 대립 유전자만 2개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열성 동형 접합이 된다. 2번의 경우는요,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병 대립 유전자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라지 A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을 거예요. 아빠는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a를 가진 거고, 그래서 2번은 아빠로부터 정상 대립 유전자인 스몰 a도 받는다. 이형 접합이 되겠네요. 보기 1번, 기억 1은 보인자이다. 보인자가 아니라 열성 동형 접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이 유전병의 유전자는 그렇죠.
상염색체에 있다. 이는 정상 대립 유전자 역시 갖고 있죠.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네요. 정답은 4번. 영인의 집안의 A표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고요. 혈액형은 단일인자 유전 중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유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죠.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6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IA를요 그냥 A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IB를 B로, 그리고 I를 O로 놓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유전자형은 AA, AB, BB, OO, AO, BO 6가지가 나오고요. A는 O에 대해서 우성, B도 O에 대해서 우성인데 A, B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6가지 유전자형 중에 표현형은 3가지가 나온다. A형, B형, O형, AB형. 영희의 남자 형제가 O형이래요. 그러면 유전자형은 O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대립전자는 엄마한테, 또 하나는 아빠한테. 아빠는 A형이기 때문에 아빠의 유전자형은 AO가 되겠네요. 영희는 유전자형이 BO, 그리고 이 대립전자 B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희의 여자 형제는 유전자형이 AO가 되겠네요. 영희 어머니의 A표식 혈액형 대립전자의 위치를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것.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내에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립전자 B와 I가 상동에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떤 집안의 눈꺼풀 모양과 ABO식 혈액형의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쌍꺼풀인 엄마와 아빠로부터 외꺼풀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쌍꺼풀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외꺼풀이 태어났다. 그러면 눈꺼풀 모양의 쌍꺼풀은 우성이 되는 거고요. 외꺼풀이 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대립전자를 라지 T로 넣을 거고요. 외꺼풀 대립전자를 스몰 T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쌍꺼풀이 외꺼풀에 대해서 우성이다. 다음, 눈꺼풀 모양의 유전이 상에 의한 열성 유전인지 성에 의한, 즉 X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인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기를 보실까요? 외꺼풀이 X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이었다고 한다면 O형인 엄마는 X염색체 상에 스몰 t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가인 아들에게 X염색체를 줬을 때 스몰 t를 X염색체에 함께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빠로부터 Y를 받겠죠. 그러면 가는 쌍꺼풀이 아니라 외꺼풀로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쌍꺼풀로 발현됐다는 거는 이 눈꺼풀 모양의 외꺼풀 유전은 성에 의한, 즉 X에 의한 열성 유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눈꺼풀 모양의 외꺼풀은요, 즉 눈꺼풀 모양의 유전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그리고 외꺼풀은 상염색체에 의한 열성으로
나타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가계도상에서 눈꺼풀 모양의 유전자형을 한번 다 나타내 볼게요.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외꺼풀인 남녀는 다 스몰 t 스몰 t가 되겠죠. 그러면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리고 그 위에는 라지 t 다시, 라지 t 다시, 라지 t 스몰 t, 라지 t 다시가 되겠네요. 다시는 라지 t가 될 수도 있고 스몰 t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형 A형과 B형으로부터 O형이 태어났죠. 그러면 유전자형이 OO. 그럼 아빠는 유전자형이 AO, 엄마는 BO. 그리고 딸은 AO가 되겠네요. AB는 유전자형 AB, O형은 OO. A형인 딸은 AO가 되는 거고요. A형인 딸과 혈액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아들에 의해서 AB형인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간은 B에 대한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 이 B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럼 엄마로부터는 뭐를? O를 물려받는다. 그래서 가의 유전자형은 BO가 되겠네요. 기억, 가의 적혈구 막에는 응집원 B가 있다. 가는 혈액형이 B죠. 혈액형이 B라는 거는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 가의 눈꺼풀 모양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가의 눈꺼풀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로서 이형 접합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문장, 티귿. 나가 B형이면서 쌍꺼풀일 확률 그랬죠. 그럼 B형이 될 확률은 A5형인 엄마와 B5형인 아빠로부터 엄마에게는 O를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는 B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 O를 줄 수 있는 확률 2분의 1, 아빠가 B를 줄 수 있는 확률 2분의 1. 그래서 B형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쌍꺼풀일 확률은요, 라지 T를 하나만 봐도 되죠. 그래서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가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고, 라지 T, 라지 T와 라지 T, 스몰 T는 전체의 경우 넷 중에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확률은 16분의 3이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정록생명은요, X 염색체엔 열성 유전이 있죠.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라지 A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생명 유전자를 스몰 A로 할게요. 그래서 라지 A 정상 유전자가 우성, 정록생명 유전자가 열성으로 작용한다. X에 의한 열성 유전으로 정록생명이 작용한다. 나타난다. 그러면 4번은 X 염색체의 스몰 a를 그리고 아빠로부터는 y를 받았죠. 그래서 아빠는 라지 y가 되는 거고 엄마는 4번에게 스몰 a를 줬기 때문에 엄마는 라지 a 스몰 a, 즉 보인자. 6번인 아들은, 남자는 스몰 a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번 스몰 a y, 그러면 스몰 a를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고 엄마 역시 보인자, 5번도 보인자. 9번은 엄마한테 라지 a를, 아빠한테는 스몰 a를, 그리고 10번은 엄마한테 라지 a, 아빠한테 y를 물려받은 거죠. 7번은 라지 a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8번은 엄마한테 라지 a를 물려받은 거고 아빠한테는 스몰 a를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라지 a 다시가 되겠네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도 있고요. 1번과 5번, 1번과
5번의 정록 생명 유전자형은 보인자로서 서로 같지요. 3번 3의 정록 생명 유전자형은 확실할 수가 없어요. 라지 A,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없다. 옳은 내용,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애요. 7번과 8번 사이에서 정록 생명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 7번과 8번 사이에서 정록 생명이 태어날 아들이 될 확률. 그럼 7번으로부터 Y를 물려받아야 되고, 그리고 8번으로부터는 A를 물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Y를 물려받을 확률 2분의 1, 그리고 A를 물려받을 확률 2분의 1. 그러면 Y와 A를 동시에 물려받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즉 25%가 되겠네요. 그분은 정록생명 대림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스몰 A를 갖고 있죠. 11번의 정록생명 대림 유전자는 6에게서 물려받았다. 한번 볼까요? 11의 스몰 A는 5한테 물려받았죠. 아빠한테 Y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11번은 엄마한테 X 염색체에 놓여있는 A를 물려받은 거고, 그래서 11의 정록생명 유전자는 6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5인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가는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각에도 정록생명은 X 염색체상에 놓여있는 열성 유전이죠. 정록생명 유전자를 스몰 A로 넣을 거고요. 정상 유전자를 라지 A로 넣을게요. 둘 다 X 염색체 상에 놓여 있고요. 불편하니까 X 염색체를 표현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정상 대림 유전자가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가에서 생명인 아들들은 다 남자들은 스몰 A,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인 여자는 스몰 A가 되겠죠. 3번인 딸은 아빠로부터 스몰 A를 물려받았고 정상이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라지 A를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라지 A, Y가 되는 거고, 근데 1번 엄마는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스몰 A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은 라지 A가 돼도 되고 라지 A, 스몰 A가 돼도 된다. 2번은 딸에게 스몰 A를 줬기 때문에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A도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2번의 아들은 라지 A, Y. 기억 1번은 보인자임이 확실하다. 라지 A, 스몰 A로서 보인자일 수도 있고 라지 A로서 동형접합일 수도 있죠.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2번과 3번은 라지 A, 스몰 A로서 유전자형이 같고 A, B가 모두 정록생명 확률. 나는요, 두 개의 난자가 각각의 정자로부터 수정된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죠. A, B의 성별을 우리는 그림상으로는 구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A, Y인 아빠와 스몰 A인 엄마로부터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면 엄마는 X 염색체에 대한 A를 반드시 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라지 A를 주면 정상이 되는 거고 아빠가 스몰 A를 주면 생명이 되죠. 그래서 생명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A도 생명, B도 생명일 확률, 모두 정록생명일 확률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어떤 유전병 라지 A에 대한 설명인데요. 유전병 A, 첫 번째, 남자보다 여자에게 A가 나타날 빈도가 높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이 유전병 A가 X 염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임을 제시하고 있죠. 유전병 유전 A를 A에 대한 대림 유전자 라지 A로 넣을 거고요. 정상 유전자를 스몰 A로 넣을게요.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 정상 유전자가 열성, 그리고 X에 의한 유전이라고 할 때 여자는
XX에 라지 A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가 들어갈 수 있고 스몰 a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 A가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A, 스몰 a는 유전병 A로 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몰 a가 정상이 되겠네요. 남자의 경우는 라지 A를 갖고 있는 X염 색체의 Y염 색체를 갖고 있는 남자와 X염 색체의 스몰 a를 갖고 Y염 색체를 갖고 있는 남자 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라지 A, Y를 갖고 있는 경우의 남자가 유전병을 가진 남자 AY는 스몰 AY는 정상.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자의 경우는 3가지 유전자형 중에 2가지가 유전병이 되는 거고 남자는 2가지 대립 유전자 중에 1가지 경우가 유전병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크다. 두 번째 문장, 부모 모두 라지 A를 나타내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는 모두 A를 나타낸다.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상에 의한 우성인지, 상에 의한 열성인지, 성에 의한 열성인지, 성에 의한 우성인지를 알 수는 없고요. 세 번째 문장, A를 나타내는 남자와 정상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는 모두 A를 갖는다.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이 유전병 A는 X염 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을 알 수 있지요. A를 나타내는 남자, 아빠는 라지 A, Y로서 A를 나타내고 있어요. 엄마는 유전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뭐 엄마가 라지 A, 스몰 a든 라지 A든 스몰 A든 상관없이 딸들은 아빠로부터 X염 색체를 물려받는데 그 X염 색체 내에 유전병 유전자 라지 A를 갖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뭘 받던 간에 뭔가가 받을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 아빠가 라지 A를 주기 때문에 라지 A를 줌으로써 모든 딸들은 유전병 A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이 유전은 X염 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 A는 열성으로 유전되는 형질이 아니라 우성으로 유전되는 형질이 되는 거고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정상이다. 예, 정상이라는 거는 부모 모두가 스몰 a y와 스몰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들 스몰 a 혹은 스몰 a y를 갖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상이다. 디귿. A를 나타내는 여자와, 그럼 A를 나타내는 여자라는 거는 라지 A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라지 A 다시라고 할게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으니까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그럼 정상인 남자는 스몰 a y가 되겠네요. 태어난 아들은 그러면 엄마가 라지 A를 주고 아빠가 Y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부분을 줄 수도 있고 아빠가 Y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이 다시 부분에 라지 A를 갖고 있냐 혹은 스몰 a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유전병 A를 갖고 있는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디귿은 알 수가 없다. 정답은 2번. 정록생명에 대한 설명. 정록생명은 각각 세포에 이상이 생겨 빨간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 정록생명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으며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1번. 정록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발현 빈도가 높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정록생명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있고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X염 색체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록생명의 형질의 발현 빈도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정록생명 유전자를 X'으로 할게요. X'. 그러면 여자의 경우 XX, X', X, X', X'. 남자의 경우는 XY, X', Y. 그럼 여자의 경우는 세 가지 경우 중에 정록생명인 경우가 X', X' 한 가지가 되는 거고요. 남자는 두 가지 중에 X', Y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현 빈도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요. 2번,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이 정록생명인 까닭을 서술하시오.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빠한테 Y 염색체를 물려받은 거죠. 그럼 엄마한테 X 염색체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정록생명, 즉 X', X'이에요. 엄마가 어떤 X를 주든 아들은 X'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은 정록생명이 되는 거고요. 3번, 정록생명 남자라는 거는 우리가 X'Y로 표현할 수 있고요. 보인자 여자는 X'X로 나타낼 수가 있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정록생명인 딸일 확률을 부모의 유전자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딸이 정록생명이라는 거는 아빠 X'Y로부터 X'을 물려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X'X로부터 X'을 물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X'을 줄 확률 2분의 1, 그리고 엄마가 X'을 줄 확률 2분의 1. 그래서 X'X'인 생명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와야 하겠죠. 어떤 집안의 A표식 혈액형과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대요. A표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AB가 되는 거고요. 2번은 OO, 3번은 BO가 되겠죠. BO. 4번도 BO. 6번은 B형인 엄마와 A형인 아빠로부터 B형이 태어났으니까 BO가 되는 거고, 이 O는 5번인 아빠로부터 물받았고 아빠는 A, O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네요. 정록생명 정상 유전자를 X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정록생명 유전자를 X'로 넣을게요. 정상이 정록생명에 대해서 우성이다. 정록생명은 X에 대한 열성. 2번은 X', X'. 5번과 6번은 X'Y. X'Y. 4번은 2번인 엄마로부터 X'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인 아빠로부터 X를 물려받았고요. 아빠는 XY. 3번인 딸도 아빠로부터 X, 엄마로부터 X'. 옳지 않은 것.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다. 3번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BO, 그러니까 2형 접합 옳은 내용이고요. 3번과 4번은 정록생명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죠. X'으로서 X'을 갖고 있는 보인자 정록생명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4번과 6번은 ABO식 혈액형 유전자가 B5로서 같고요. 6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2에게서 물려받았다. 6의 X'은 4번인 엄마로부터 물려받았고 엄마는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 7이 A형이고 정록생명 여자일 확률, A형일 확률과 정록생명일 확률을 동시에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A형일 확률부터 계산해 볼게요.
A형일 확률. 7의 엄마 아빠는 BO와 AO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A형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로부터 O를 그리고 아빠로부터 A를, 그럼 O를 물려받을 확률 2분의 1, A를 물려받을 확률 2분의 1. 그래서 AO로서 A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한 생명일 여자의 확률, 그럼 X'의 확률을 찾는 거죠. 4번인 엄마 XX', 5번인 아빠 X', 그러면 엄마로부터 X'을 물려받아야 되고요. 아빠로부터 X'을 물려받아야지만 생명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럼 X', 엄마로부터 X'을 물려받을 확률 2분의 1, 아빠로부터 X'을 물려받을 확률 2분의 1. 그러면 전체 4분의 1. 그러면 A형이면서 동시에 생명인 여자가 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16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문장. 유전병 기업관이는 각각 대림전자 A와 A 스타 그리고 B와 B 스타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림 가는 어떤 집안의 기업과 니은에 대한 가계도를 나는 가의 1에서 4에서 A 스타와 B 스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우선 나에서 1의 A 스타의 DNA 상대량이 2가 됐고요. 그리고 2와 3은 A 스타의 DNA 상대량이 없었죠. 그리고 4번인 남자의 경우는 A 스타의 DNA 상대량이 1이 됐고요. A 스타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A 스타의 상대량의 합은 상이 되었던 성이 되었던 언제나 2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먼저 1번은 A 스타 1번은 A 스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이 발현된대요. 그래서 A 스타가 기억 발현 유전자가 되고, 그리고 A는 정상 유전자가 된다. 우열 관계는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 2번 볼까요? 2번은 A 스타가 없죠. A 스타가 없다라는 거는 반드시 A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A 스타가 될지 AY가 될지는 알 수는 없다. 3번은 A 스타가 없네요. 그러면 A가 되겠죠. 상에 있는 유전자가 됐든 성에 있는 유전자가 됐던 간에 4번은 A 스타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은 A 스타를 갖고 있고요. A 스타 A일 수도 있고 A 스타 Y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4번이 A 스타였다. 그리고 기억이 발현되었다. 그러면 A 스타는 상에 의한 우성 유전이 되는 거죠. 상에 의한 우성. 그러면 2번은 A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1번으로부터 5번도 A 스타를 물려받을 거고요. 그래서 기억이 발현돼야 되는데 어때요? 5번 기억이 발현됐죠? 예, 아직까지 설명 가능해요. 6번도 1번으로부터 A 스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발현되는 거고, 7번도 A 스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발현된 거죠. 8번과 9번은 3번과 4번으로부터 둘 다 AA를 물려받으면 기억이 발현되질 않아야 되겠죠. 근데 9번은 기억이 발현됐네요. 그러면 9번은 아빠로부터 A 스타를 물려받고 엄마로부터 A를 물려받으면 기억이 발현됨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유전이
X 염색체인 유전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X 염색체인 유전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세요. 4번이 A 스타 Y가 되는 거고 3번이 A였죠? 그러면 9번인 아들은 엄마로부터 A를 아빠로부터 Y를 받기 때문에 기억이 발현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발현됐다는 거는 이 기억에 의한 A 스타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은 상에 의한 우성 유전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상에 의한 우성 유전으로 발현이 된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은 A 스타 A, A 스타 A, A 스타 A로서 기억이 셋 다 모두 발현되었다. 다음 니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니은 1번은 B 스타가 하나 있죠. 그러면 1번은 B 비스타가 된다는 얘기네요. B 비스타 그리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럼 2번은 B 스타가 하나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니은이 발현됐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 지금 1번과 2번은 비스타라는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었대요.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죠.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 남녀가 같을 때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 남녀가 같을 때 누구는 발현되고 누구는 발현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요. 이 유전은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란 얘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1번과 2번은 비스타라는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이 서로가 어때요? 1로 같죠? 그런데 1번은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반면 2번은 니은이 발현됐어요. 그 얘기는 이 유전은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그리고 또한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이다라는 거죠. 왜냐? 1번은 B스타와 B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발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정상으로서 우성 그리고 B스타가 열성으로서 니은 발현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정상, 니은은 니은 발현, B스타는 니은 발현 유전자 그리고 이 유전은 X 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이다. 그래서 2번은 B스타 Y가 되겠네요. 3번은 비스타로서 발현된 거고 4번은 B, Y 5번도 니은이 발현됐죠? 그래서 비스타 6번은 B 비스타 발현되지 않았고요. 7번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B를 물려받았고요. 아빠로부터는 Y 8번도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한테 B스타를 물려받았고 아빠한테 B를 물려받은 거고요. 9번은 니은이 발현됐죠. 니은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발현된 엄마로부터 X에 대한 열성일 때 모든 아들들은 발현이 되거든요. 보기에 이제 기억 A스타는 A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렇죠? A스타는 A에 대해서 우성이다. 니은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발현 빈도가 높다. X 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은 남자에 대한 발현 빈도가 높다고 했어요.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7번과 8번 사이에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 보세요. 전제 조건 자체가 뭐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뭐뭐한 남자 아이라고 할 때는 그 남자 아이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러면 여자 아이의 확률은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
그러면 기억이 나타날 확률부터 할게요. 기억이 나타날 확률. 기억이 나타날 확률은 아주 간단하네요. 7번이 아빠가 A스타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기억이 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8번은 어차피 줄 수 있는 게 A밖에 없어요. 정상 유전밖에 없어요. 하지만 7번이 A를 주게 되면 정상인 애가 태어나는 거고 A스타를 주면 기억 발현인 I가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니은인 아들, 그러니까 아들 중에 니은이 발현될 확률, 그러면 아들 중에라고 했죠. 아들 중에. 그럼 아들이라는 거는 반드시 7번인 아빠가 뭘 줘야 돼요? 무조건 Y를 줘야 돼요. 아들 중에서니까. 그리고 8번인 엄마가 B스타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발현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엄마가 B스타를 주냐 안 주냐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어떤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깃불 모양과 키를 조사하여 형질에 따른 학생 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깃불 모양은 불리형과 부착형 두 가지 표현형만 나타나고요. 키는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억, 깃불 모양은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예, 옳은 문장. 니은, 깃불 모양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이 아니라 유전적 영향만 받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불리형과 부착형 사이에 형질도 나타날 거예요.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키는 깃불 모양보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사람의 피부색 유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고요. 사람의 피부색 유전은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라스인 여자와 유전자형이 같은 남자와 결혼하여, 그럼 이 남자의 유전자의 형도 라스가 되겠죠. 결혼하여 니은의 자녀가 낳을 경우 자녀에서 피부색의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6번은 기본적인 다인자 유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다인자 유전에 관한 내용은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라지 A, 스몰 a, 라스인 부모로부터, 라스인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경우, 생식세포의 유전자의 종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로서 총 8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겠죠. 하지만 표현형은 유전자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대문자 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문자가 3개, 2개, 1개, 0개인 생식세포를 형성할 수 있고요. 정자 역시 8가지의 유전자형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문자가 3개, 2개, 1개, 빵개를 갖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 대문자가 3개, 그리고 혹은 소문자가 3개, 소문자가 3개라는 건 대문자가 0개라는 얘기죠. 인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정자 역시 마찬가지로 8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거고, 대문자가 2개와 1개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각각 8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대 대문자를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최소 빵개까지 최대 7가지 피부색에 대한 표현형이 나오겠고요.
이때 6가지의 대문자, 6개의 대문자와 대문자가 0개의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보면 3개의 3개 64분의 1, 빵개 64분의 1, 그래서 6개와 빵개는 64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된다. 그 다음 대문자를 부모와 동일하게 3개를 가질 수 있는 확률 해볼까요? 3개 빵개, 2개 1개, 1개 2개, 빵개 3개. 그럼 64분의 1, 64분의 9, 64분의 9, 64분의 1을 다 더해야 되니까 64분의 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가 5개와 1개일 확률은요. 같은 방법으로 확률을 계산하면 64분의 6이 나오고요. 그리고 4개와 2개가 될 확률은 64분의 15와 64분의 15 값이 나와요.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64분의 1,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6, 64분의 15, 15, 그리고 64분의 20. 많이 본 막대 그래프죠. 보기로 갈게요.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 형질, 옳은 문장. 피부색과 관련하여 기억, 라스에서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가지. 니은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64분의 20이 되는 거죠.